자, 클래스란 무엇입니까? 그지? 일단 클래스란 우리가 이제 집합 구조들을 나열했었잖아, 그지? 여기다 하나를 제가 쓴다고 하면은 클래스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일단 정리를 해놨죠, 그지? 일단은 객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맞는 말이죠.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클래스가 존재해야지 객체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그러면은 이 클래스라는 거는 뭘 통해서 만들어내냐? 여기 나와 있는 보이는 물건, 사물이요, 그지? 물건, 사물이나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사람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클래스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 등을 갖다가 클래스, 결국에는 코딩으로 옮겨서 담는 작업들, 만들어낸 작업들을 우리는 클래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법 있죠, 뭐지? 객체 만드는 문법에 의해서 객체를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상당히 난해합니다. 교재나 이런 데서 표현하고 있는 문구들도 읽어봐도 뭔 소린지 잘 아직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어디서 표현하냐면 그 책 서두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항상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는 무엇이고요? 클래스는 뭐예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러나 일단은 한 이 정도로 개념 구성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구성하는 코딩들을 쓸 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요소들이에요. 그지? 데이터를 우리가 자바에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제가 클래스를 다루고 있냐? 일단 우리가 어디서 넘어왔어요? 배열에서 넘어왔죠, 그지? 집합 단계인 배열에서 넘어왔단 말이지. 또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배열로 우리가 일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배열로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이 생겨야, 그지? 배열에서 뭐 어떤 점이 불편했나요? 일단은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는 편리해요, 그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집단,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구성을 하더라도, 저번에 우리 시험 정보에서 그러니 시험 정보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점수도 필요하고, 시험 점수가 만약에 국영수 3개다 그러면 점수를 표현해야 되고, 그지? 해야 되는데 배열로 표기한다면 데이터 타입이 다르잖아, 그지? 이름은 문자열로 표기하니까 문자열 집합, 이름의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름들 한 반에 30명이다 30명 문자열이 필요하고요. 이름을 위한 문자열 변수가 필요하고, 시험 만약에 한 과목을 봤다고 칩시다 하더라도 몇 개 필요해요? 국어 한 과목이면 국어 점수가 30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인트형 배열 30개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겠죠. 만약에 국어 점수 말고도 더 있어요 하면은 각각의 과목별로 점수를 표현하기 위한 배열들이 각각 다 존재해야 되겠죠, 그치? 일일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구조인 것 같긴 해요. 한꺼번에 처리하기 관리 편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번째 사람 거? 28번 거 이름 점수 총점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에서 28번째 데이터 가서 읽어야 되고, 점수 배열에서 가서 28번째 가서 읽어야 되고, 순위는 순위 배열에 가가지고 몇 등인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정보라고 하면은 각각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다 합쳐야지 특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사람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배열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왜요? 배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 집합만 허용합니다. 문자라고 뭘 집합을 못해요? 다른 데이터 타입하고 집합을 못하고, 인트면 인트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개념적으로는 클래스는 이런 거라고 치면은, 제가 집합 개념으로 친다고 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은 어떤 집합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야? 집합을 구성할 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그죠?
문자열도 넣을 수 있고, 그지? 여기 집합이잖아, 그지? 배열로 쓰시면 이렇게 집합 구성했으니까 집합 안에다가 뭐 쓴다고요? 문자열도 쓰고요. 문자열인 게 우리 뭘로 써요? 스트링이라고 표현하시면 되지. 이름, 그 다음에요 점수, 뭐 국어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죠?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나중에 뭐 총점도 표현하시고, TOT도 표현할 때 실수형으로 표현하면 평균도 표현할 수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음으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지. 물론 개념 조서는 얘가 맞긴 해요. 근데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클래스는 하나의 뭐다? 다른 데이터 타입의 집합입니다. 자, 얘는 어디서 시 언어의 사용자 정의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시 언어 기반으로 보시면, 네, 물론 근데 시 언어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뭔 소리예요 라고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집합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들을, 내가 원하는 집합들을 알아서 구성해서 쓰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일단은 문법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굳이 보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아니에요. 괜히 갈게요. 미안해요. 굳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 시 하나까지 알아가지고 머리 복잡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냅두시고. 어쨌든 집합 구조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시 하나에서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만 뭘 표현하고 있어요?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용자 정의형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자바에서 클래스는 이렇게 해서 집합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해줘요? 네,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이거요. 이거 시험 점수니까 만약에 이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내가 만든 집합 구조를 구성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집합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합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배열과 더불어서 또 다른 집합이요, 그지?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집합이고요. 클래스는 그러면요, 내가 여러 데이터 타입들을 내가 내 나름대로 묶어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집합이야, 그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메서드도 만들어서 어떤 기능들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지? 일단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다고요. 근데 클래스는 네 맞아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뭐 이런 표현들 다 맞다고요, 그지? 그러나 일단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내 배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지? 어떻게 쓰시는 게 낫다고요? 네, 클래스형 집합으로 써서 나중에 다시 얘를 배열로 처리하면 되죠. 그럼 일괄 처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그죠? 어떤 것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요, 그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요. 추출해내서 클래스로 형상화한 거라고요.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자동차예요 하면 뭐하라는 뜻인데요? 자동차에 뭐 모델도 있고요, 색상도 있고요, 뭐 CC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표기해서 써주세요. 모델명도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연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코딩으로 결국 클래스 코딩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뭐다고요? 네, 클래스입니다. 데이터가 반영이 돼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물론 디폴트 초기화 문장을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뭐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있죠, 그렇지? 일단은 의미가 필요해서요. 클래스를 왜 써야 되는지.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탄생하게 됩니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클래스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 어떤 집합? 서로 다른 타입들도 묶을 수 있는 그런 집합 구조입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로 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는 이그잼의 클래스 타입으로 뭘 만들 수 있다고요? 변수를 선언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여기가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었다. 얘는 뭐예요? 데이터 타입이죠, 그지? 변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클래스의 정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지? 정의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그렇죠. 이 클래스 키워드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런 그런 변수만 허용합니까? 아니요. 이거 말고도 추가로 아까 여기 언급했던 메서드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지? 메서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생성자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지? 생성자.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 살펴봤죠.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럼 클래스 내부 블럭에서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들은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래서 멤버 필드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지? 필드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필드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라고요? 또 구분해가지고 얘네들은 인스턴스 변수예요 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스테이티 키워드가 붙어있는 놈은 클래스 변수예요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지? 그런 특징들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또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어쨌든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이런 클래스 내부에서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놈들 명확하게 구분하면 메서드 밖에 있고요. 생성자 밖에 있는 거요. 어디 안에 있어요? 클래스 블럭 안에 있고 메서드 밖에 있고요. 어디? 생성자 밖에 있다고 그러지. 밖에 있는 놈들을 말합니다. 그 변수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 필드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교재나 어떤 또는 아이디나 이런 데서 보실 때는 가끔씩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바 DUC에서 보시면은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드라고 나와 있었던 거 확인했었죠, 그지? 이런 메서드 변수로 선언된 것들은 필드라고 부릅니다. 일괄적으로 부를 때 필드라는 명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서드 제공하고 있다고 했죠. 메서드는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결국은 이제 설계도 개념이나 이런 사람 사물들을 코딩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그럼 무엇을 씁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필드에다가는 뭐요? 어떠한 상태값, 현상 등을 표기하는 것들 있죠. 뭔가 지정해서 쓸 수 있다고요. 사람 이름, 뭐 점수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것들, 그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름 누가 보고 있고 그 점수 과목들이고요, 그지? 총점이고요. 이런 것도 어떤 현상들 값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필드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서드에서는 뭐 하시면 돼요? 어떤 행위, 동작이나 기능, 시험이 동작이 있던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산되는 과정도 토탈을 연산하세요, 계산하세요, 뭐 이런 것들은 넣어줄 수 있겠죠, 그지?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물론 기능이라고 하면 펑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자바에서는 펑션이라는 게 없으니까 걔하고 동일한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메서드라는 명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 실제로 behavior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행위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나열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법으로 따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서드.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다고 했죠, 그지? 메서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단은 규칙을 제가 정의해드렸는데 소문자로 시작하고 뭐요?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블럭이 있는 놈이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다가 이제 정의할 때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지. 결국에는 메서드 정의하시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메서드에 뭐만 한다고요? 정의 구간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디가 있는 메서드를 처음 내가 생성할 때 어디에다 쓸 수 있다? 네, 클래스 내부에다가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호출 문장은 실행 문장이기 때문에 표기 못합니다 라고 이미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가 표현 가능합니다. 생성자 구성 요소로서 생성자 세 번째, 얘네들은 필드라고 불렀다고요, 그지? 얘네들은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생성자 표현합니다.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클래스에서 꼭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면은 무조건 존재한다고요. 보시면 돼요. 클래스에는 무조건 생성자가 존재해요. 근데 가끔 코드로서 안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안 보이는 경우에는
생략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자. 생성자의 특징 살펴봤었죠, 그지? 뭐 여기도 안 써놨네. 어디다 써놓은 거야? 생성자의 특징은 여기 있다, 그지? 안 보이면 생략의 표현으로 존재합니다라고, 그지? 그 다음에 생성자가 보이면 보이는 개수는 전부입니다. 이 특징을 쓰다가 말았군요. 생성자는 특징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을 제공하고 있고, 메서드와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파라미터, 결국 매개 변수를 표현할 수 있는 구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생성자 실행 영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마치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메서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 리턴형이 존재하지 않고요. 리턴이라는 데이터 타입, 메서드 같은 경우는 리턴형을 여기다가 표기하잖아요. 여기 이름 앞에다가 꼭 리턴형 타입을 표기해야 돼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void라는 리턴형을 써주셔야 돼. 리턴 타입을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그지? 이런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그지?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클래스 이름을 생성자의 이름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이 생성자의 이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클래스에 대한 구성 요소까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가 많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구성 요소들, 필드, 메서드, 생성자, 메서드를 안 만들어 놨구나. 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void disp라고 해서 출력 메서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고요. 마치 여기 아래에 있는 생성자처럼 뭐가 돼 있어요? 리턴형 타입, 이름, 그 다음에 블럭, 파라미터, 매개 변수 존재하면은 갖다가 여기다 표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실행 구간, 바디 영역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 지금 이쪽 앞쪽에요. 앞쪽에다가 뭘 표기할 수 있냐? 네, 접근에 관련된 모디파이어지, 그지? 물론 한글로 해석하기 편한 게 이제 접근 제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접근에 관련된 어떤 범위를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access modifiers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총 4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public, protected, package, private로 구성하셔서 여기다가 적절한 접근 제한자를 표현하시는데요. 사용 요령은 실습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지? 접근에 대한 표현까지 살펴보다 보면 public은 일단은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합니다. 라고.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아직 상속도 안 배우긴 했습니다만 동일한 패키지 플러스 상속받은 클래스까지 결국 서비스 클래스 상속을 받으면 부모 클래스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웠죠. 배우고 난 다음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타입은 뭐다? 생략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하면은 패키지까지요. 동일한 패키지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까지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빗은 동일한 클래스 이름 안까지 여기 범위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을 표기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을 access modifie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치?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었죠. 심플하게 포인트, 포지션을 통해서 보시면은 X 포지션, Y 포지션, 인트형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필드 2개가 뭐라고요? 클래스를 구성하는 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메서드들 만들 수 있다고 그러지. 지금은 예로 제가 getter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도 메서드, 아래에 있는 것도 세터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죠? 어떤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메서드, 뭐 존재하지 않은 메서드, 뭐 리턴이 존재하는 메서드, 존재하지 않는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한 4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메서드에 대해서 따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은 뭐다? 네,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생성자의 아까 특징을 살펴봤죠, 그지? 여기는 포지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이 뭐예요? 포지션이라고 동일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를 만들면 얘는 이름이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무조건 클래스 이름을 따라서 생성자가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메서드처럼 어떻게 생겼어요? 네, 매개 변수 구간이 존재합니다. 얘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아직 생성자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구간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제가 임의로 넣은 거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생성자의 역할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럼 여기는 필드, 인스턴스 필드 있잖아, 그지? 인스턴스 필드의 초기화를 담당합니다. 초기화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대부분 수행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라면요? 아니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구성 요소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려면 먼저 뭐부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소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클래스를 만들면 하나의 이 클래스가 데이터 타입입니다. 라고지. 데이터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처럼 변수 선언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변수로 만들어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객체라는 표현하고 같이 항상 클래스는 객체하고 항상 쌍으로 연결하고 있잖아, 그지? 결국에는 뭘 만들기 위한 거라고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설계도고요. 데이터가 세팅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뭐예요? 껍데기예요. 틀이에요. 그래서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구조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구체화된 표현으로 만들어내요. 그런 방법들은 뭘 만들어요? 객체를 만드시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클래스는 뭘 만든다?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는 이그잼을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들은 여기서 쓸까요? 객체를 만들면 일단은 데이터 타입으로 뭐 만들어져요? 이렇게 변수 선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두 번째 뭐 하시면 돼요? new라는 키워드와 동시에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라고 했고요. new라는 키워드는 메모리 사용 규칙도 있죠, 그지? 힙이라는 메모리에다가 인스턴스 하세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냐? 네, 여기는 이그잼이라는 클래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한 문자형 코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로 제공하고 있다 했잖아, 그지? 메서드 에어리어에 코드 에어리어 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 바이너리 코드가 로딩이 됩니다. 그 로딩된 기반으로 해서 뭘 해준다고요? 일단은 변수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는 힙이라는 메모리에다가 실제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들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다가 구성을 하겠죠. 할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여기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해서 초기화 부분이 뭐가 있으면은 초기화를 해주고 있고 아니면은 디폴트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쓰는데 여기는 그 ex라는 변수 있잖아, 그지? 결국에는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구체화했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들을 삽입해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스턴스화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얘를 그래서 객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클래스부터 정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정의 문법부터 살펴볼 거라고요. 각각 필드 사용 규칙, 메서드 사용 규칙, 생성자 사용 규칙 및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예정이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개념적인 요소만 살펴봤는데 높아지면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포지션하고 동일한 구조예요, 그지? 구조이고요. 객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멤버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수집할 건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필드로 일단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어떤 행위에 대한 표현들이 필요한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접근 제한을 걸어놨죠, 그지?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쓰는 요소들은 앞에 있는 그 필드에다가 거의 90% 이상 뭘 붙인다고요? 네, 프라이빗 접근 제한을 처리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제한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만 사용하게끔 여기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의 범위를 지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접근의 제한에 관련된 것들도 각각 이후에 따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만들냐면 이런 메서드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키워드 get을 통해서 getter 메서드, 그지? set 키워드를 통해서 setter 메서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이메일 필드에 접근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게터 메서드는 이메일 필드의 데이터를 읽어주기 위한 퍼블릭 메서드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세터 메서드는 외부에서 여기는 파라미터, 결국 매개 변수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필드 값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초기화는 아니고 수정하는 거지. 수정하거나 초기화도 가능하긴 한데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필드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이라 하면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접근을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게터, 세터 메서드 등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객체지향의 개념까지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객체지향에서 뭐라고 하냐, 데이터 하이딩, 캡슐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캡슐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캡슐화라는 특징을 통해서 실제 필드 메모리 공간에다가 다이렉트로 접근은 제한해주고 있고, 우회에 접근을 하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메모리에 읽거나 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좀 멀리 오긴 했는데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예제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로직들은 구성하는 것들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요소 살펴봤다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결론은 뭐예요? 클래스를 만들려면 클래스 안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고요. 머릿속에 클래스 내부에다가, 근데 내가 원하는 변수 선언 가능하고요. 뭘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명확하게 예제들을 다양하게 다뤄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메서드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메서드를 정의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몰라요. 그지? 그래서 메서드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생성자가 존재합니까? 그지?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생성자의 특징을 대해서 따로따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다고요.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